안녕하세요. 창송과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51회 7번 문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이해보고 관련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항입니다. 가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이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하나씩 제시해놓고 중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연대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연표를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사건 김원창의 난이라고 바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창의 난, 그 다음에 이 난을 진압한 녹진이라는 사람에게 대야찬이라는 관등을 내린다라고 하는 이제 말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뒤쪽에는 시무십조를 바친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도 약간 그림도 힌트가 하나 될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은 여왕이죠, 여왕.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여왕이었던 시절은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있죠. 그래서 요 때는 여러분 언제냐면은 통일신라 하대에 해당하는 시대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 통일 후에 어떻게 변하냐면은 신라 중대라고 부릅니다. 중대. 그럼 요 때를 통일 이전을 뭐라 부르느냐? 통일 이전은 상대라고 보통 시대 구분으로 표현을 하고 이때를 중대, 그 다음 하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대 때는 왕권이 좀 되게 강화된 시기이고 하대가 되면은 왕권이 약화되고 혼란한 시기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문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는 연표를 조금 알아야 되는 시기인데요. 김헌창의 난은 하대에 있었던 사실이고 신라 헌덕왕 하대의 헌덕왕 때 822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시무십조를 바친 최치원이 나오는 시기는 진성여왕 시기고요. 시기로는 그냥 진성여왕기, 최치원이 시무십조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신라 하대에 관련된 내용이고 왕권이 약하고 또 여러 가지 이 혼란한 상황을 보여주는 난 같은 것들, 여기 보이는 김원창의 난과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죠. 2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된다라고 했죠. 이거는 신라 시대에 있었던 일은 맞고요. 법흥왕입니다. 법흥왕은 통일 이전의 왕이죠. 한참 전에, 그러니까 여기 헌더가 한참 전의 일입니다. 그 다음 원종과 에노라는 사람이 사벌주에서 봉기했다. 이게 진성여왕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혼란한 시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거는 중대의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해당하냐면은 신문왕대입니다. 그 다음 거칠부가 왕명을 받들어 국사를 편찬했다. 진흥왕 때 일이죠. 6세기. 그 다음 최고 지배자의 칭호가 마리간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뇌물마리간이죠. 뇌물마리간. 그래서 여기 있는 선지들을 가지고 순서대로 한번 우선 계열을 한번 해보면 뇌물마리간 5번인 뇌물마리간 그 다음에 법흥왕은 1번이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진흥왕 그 다음 3번에 신문왕 이런 순서로 됩니다. 그래서 요 사건들은 전부 다 헌덕왕 앞에
여기 보여지는 김원창의 난 앞에 다 들어가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신라 말의 정치 병동과 사회 혼란과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하고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라 말, 그러니까 중대가 지나고 하대가 되게 되면은 이 무열왕계의 권력 독점에 불만을 품은 진골 세력이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진골인데 이제는 그 골품제를 여러분 예를 들면 골품제에서 제일 상위에 있는 계층이 성골, 그 다음에 진골, 그 다음에 육두품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라고 했죠. 같은 진골인데 무열왕계만 혼자 권력을 독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나머지 진골 세력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반란이 여기 나오는 김원창의 난입니다. 김원창의 난. 그래서 김원창은 자기 아버지가 원성왕 밑에 밀려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니까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반란이 장보고가 난을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또 특히 귀족들이 세력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 중앙정부는 이제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이제 원종 애노회난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도 되고 그 다음 앞에 신문왕 때에 관료전이 지급되면서 노급이 폐지됐다라고 했어요. 근데 경덕왕 때 되면은 이 노급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서 귀족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그 다음 시중의 권한은 약화되고 귀족을 대표하는 상대 등의 권한이 강화된다. 그 다음 귀족의 대농장 점유가 더 많이 심해지고 스스로 그러니까 사사롭게 집에 군인을 양성하는 사병을 양성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런 횡포가 계속되니까 각지에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진성여왕 때 농민분기가 되게 유명한데 여기 보면 원종과 애노의 난 이것들이 일어나고 그 외에 양길, 견인, 궁예 등이 거병하게 되면서 후삼국 시대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혼란한 상황을 타파하고자 해결할 수 있는 10가지 제안책을 여왕에게 최치원이 제시는 했으나 시행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봅시다. 농민 봉기의 빈발, 진성여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3년, 진성여왕 3년, 나라는 여러 주와 군에서 곡물과 세금을 보내지 않아 국가 재정이 궁핍하였다. 나라에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각 지방의 사람들을 파견해서 세금을 빨리 내라고 독촉하니까 도청에서 돈을 못 낸 빈민들과 그다음 도적들이 봉기를 하였다,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때 원종, 애노 등이 사벌주라는 곳에서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켰다. 임금이 남아는 관직 이름입니다. 영기는 사람 이름이에요. 남아 관직을 가진 영기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사로잡게 하였으나 영기가 적들의 보루, 적들의 그러니까 적진이죠, 적진 보고 두려워하여 진군하지 못하였다라는 사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한능건 같은 곳에서 지도로 제시게 된다고 하면 이 지도가 이용될 확률이 높아요. 신라말, 신라하대의 혼란으로 지방민이 봉기하는 것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라 있고 여기 북한산주, 그 다음에 완산주, 무진주 이런 곳들이 각 주의 중심점에 해당하는 거고 청해진도 여기 있네요. 기원이 죽주에서 봉기했고 양길이 북원에서, 그 다음에 원종 애노가 상주에서 봉기했다라는 거 요거 정도만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라 하대, 신라 말에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졌는지, 사회가 혼란한 속에서 각각 어떤 중요한 난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조금 잘 해놓고 후삼국 시대가 이어지면서 고려라는 나라가 개창되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